이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시고 현금으로 하시면 저희가 10%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따로 말씀 안 하시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10% 깎아주는 경우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나의 세무사 양영호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매입세액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가 목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실이나 사업장의 관련 비용입니다. 우리가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공장에 대해서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나갈 거고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리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가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시는 게 최근에는 이제 마케팅 비용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사시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뭐 서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런 비용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적격증빙을 받게 되시면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고정자산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는 것도 고정자산이 취득이 되고요. 회사에서 필요한 가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시는 경우, 그리고 공장에서 필요한 기계장치를 다시 교체하시는 경우에도 고정자산 구입이 돼서 해당 구입 비용에 대한 10%가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직원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인건비 자체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인건비와 관련된 직원들의 식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간식비, 그리고 직원들에게 우리가 뭐 연말이나 아니면 생일 때 직원들에게 뭐 선물로 준다든지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깨어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강의를 듣게 하고 외부 교육을 받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회사에서 결제하는 비용이 카드로 결제하시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든 해당 교육훈련비에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비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무조건 되나요? 이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항상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비용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적격증빙이라는 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적격 증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적격증빙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숫자를 집어넣고 그냥 여기서 공제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증빙으로 얼마가 들어갔다, 증빙을 발행한 상대방의 정보까지 모두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증빙이 발행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사업과 관련도 돼 있고 적격증빙도 다 받았는데 법률상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예시는 대표님들한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접대비 관련된 부분, 우리가 거래처 고객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서 그 선물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 선물 구입대금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품목이에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매출에 대해서 매입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급이 발생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빠지는 건 실제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수취한 적격증빙이 매입이 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가지고 있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환급세액이 매 기마다 계속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환급세액이 너무 큰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환급세액이라는 건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실물 현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너네가 계산한 환급세액이 좀 맞는지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한번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적격증빙이 어떤 거였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계획표 이런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당 거래에 대해서 실제 대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금융증빙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급에 대한 소면 요청이 나오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국세청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국세청에서 보고 이상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환급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좀 주의하실 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인테리어나 뭐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판매처에서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시고 현금으로 하시면 저희가 10%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따로 말씀 안 하시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10% 깎아주는 경우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10%를 깎아준다라고 해서 증빙을 받지 않는 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꼭 증빙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대표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대표님들의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나의 세무사 양용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